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주영입니다. 출산은 3개월째면은 아직 뱃살 그대로이실 수 있으세요. 출산하고 나서 우리가 산욕기라는 기간도 있고 10개월 정도 천천히 꾸준히 늘어났던 몸이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보통 그렇게 3개월 만에 제대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흔하게 생각하기에 3개월에 걸쳐서 찐 살은 6개월에 걸쳐서 빼라 이렇게 얘기가 하고 1년에 걸쳐서 찐 살은 2년에 걸쳐서 빼는 게 몸에는 가장 부담이 없고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출산하고 상관없이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안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뱃살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지방인지 아니면은 내가 살이 쪘다가 늘어나서 남은 이렇게 거죽이라고 하죠. 살과 피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뱃살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운동선수들께서 뱃살을 빼기 위해서 내원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체중이 많이 늘으셨던 분들이 체중을 아무리 빼도 늘어났던 뱃살, 배 조직들이 마치 튜브를 둘러싼 것처럼 출렁출렁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뱃 덩어리라고 하죠. 이 뱃 덩어리들은 내가 뜰 때마다 중력을 아래쪽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한번 출렁할 때마다 굉장히 몸에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뱃살을 제거하러 이제 성형외과를 찾아오시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날씬해. 그리고 배가 많이 처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뱃살만 좀 나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복부 좀 순환이 안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은 이게 내장 지방이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야식 좋아하시는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하복부에만 아랫배가 나오는데 우리가 힘을 꽉 줘보면 알 수 있거든요. 힘을 배 안쪽으로 꽉 줘봤을 때 이제 그럼에도 이만큼 잡히는 거 이거는 이제 피하지방이라 그래서 수술이라든지 지방 흡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내가 힘을 꽉 줬는데 별로 밖에서 잡히는 건 별로 없어. 근데 배는 아직도 빵빵해. 이럴 경우에는 사실 내장 지방일 경우가 있어서 희기라든지 아니면 유산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를 줄이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장 지방을 연소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성형외과에서 다루는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복부의 살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형외과에서 다룰 수가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체중 관리가 아닌 내장 지방 관리 이런 것들은 다 대사성 질환하고 또 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진짜 병이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뭐 우리가 대사성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사실 복부 성형은 정말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아랫배들의 살 요거를 한 번에 수술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형외과에서만 할 수 있는 복부 성형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부 성형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는 많이 하시지만 위험할 것 같고 겁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복부 성형 아유 설마 뭐 이걸 성형까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복부 성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수술이나 득보다 실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잃을 건 별로 없고 얻을 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복부 성형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족도가 정말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부 성형이 득이 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또 특별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꼭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왕절개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출산하면서 제왕절개를 해서 이미 아랫배에 흉터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흉터 위로 살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제왕절개 흉터 위아래로 이 턱이 계단처럼 생겨 있는데 이 계단처럼 생긴 턱이 수술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마사지를 해주고 한다고 해도 그 제왕절개 흉터 위아래로의 간격 그리고 어차피 제왕절개 흉터가 또 그렇게 보기 좋은 경우가 아니야.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왕절개 흉터를 포함해서 복부를 성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아랫배 쪽에 조금 잡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배꼽은 그대로 놔두고 미니 복부 성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내가 위에까지 한 번에 우리가 출산하면서 튼살도 많이 생겼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복부까지 쭉 내려서
그리고 배꼽도 많이 찌글찌글해졌어. 이럴 때는 이제 전체 복부 성형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이런 분들은 이 복부 성형 전후로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뀌어요. 정말 날씬한 옷들, 요새 정말 스포츠 웨어들 몸에 딱 달라붙는 옷들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아랫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뭐 팬티 때문에 어떡하지, 팬티 위로 이만큼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지고 싹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복부 성형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전에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어. 엄청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쪽 뺐어. 그런데 나머지 남아있던 이 가죽들은 원상복귀가 안 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고무줄을 딱 늘리면 어디까지 늘어났을 때는 다시 탁 달라붙지만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고무줄이 늘어나서 다시 줄질 않거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부의 피부나 이런 가죽들도 이렇게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잘 달라붙지만 출산을 여러 번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체중이 많이 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원상태로 돌아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부 성형을 통해서 이렇게 잡히는, 사실 이 감각도 별로 없어요. 워낙에 이제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감각도 별로 없는데 무게만 허리에 이렇게 튜브처럼 매달려서 나를 힘들게 하고 오태도 안 나고 없어지지도 않고 딱 보시면 알아요. 아, 나 이거 이만큼 잡히는 거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하시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네, 흉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하게 복부 성형 후 흉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보통 막 정말 무섭게 나와요. 이렇게 막 무슨 프랑켄슈타인 배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수술 후 결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들이 사실은 되게 옛날 사진들이거든요. 편편해지기는 했는데 환자가 허리를 못 펴. 아니면 막 배꼽도 너무 이상해.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사진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물론 아직도 그렇게 옛날 방식의 수술을 하시고 계시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계속해서 이 복부 성형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복부 성형의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지금 거의 모든 수술은 이 팬티 안쪽에서 이루어지고요. 가슴 수술이나 뭐 여러 가지 수술들을 통해서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흉터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 흉터에 대한 걱정, 그리고 배꼽 모양에 대한 걱정은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워낙에 이제 또 성형외과는 재건을 많이 해요. 가슴 유방암을 재건하기 위해서 복부에 조직을 띄어서 가슴에 재건을 하는 수술들을 전공의 트레이닝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에 이 조직을 절제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재건이 가능한 병원에서 수련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수술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부작용을 찾아보면은 이제 가운데 쪽에서 배가 썩어가는 거, 조직의 혈류가 나빠서 괴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합병증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가 그동안 생각을 해왔지만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혈류를 보존하는 역입술형 디자인을 저는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을 수가 있고 자세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 걷고 움직이고 하면서도 더 잘록한 허리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검색해서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들, 무시무시한 합병증 부작용보다는 너무 가볍다. 큰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너무 편하다. 오히려 몸에 부담이 줄은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기존 방식이라고 하면은 복부 성형 디자인을 이렇게 타원형 모양 이렇게 해서 자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가 제일 멀잖아요. 여기서 쭉 잡아당기는 힘이 많아지니까 또 가운데 부분에 혈류가 좋지가 않아서 이 배꼽 아래쪽 부분에서 괴사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역입술 방법은 아래쪽에서 외음부 위쪽이죠. 외음부 위쪽을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옆구리 쪽에서 모아주는 피부의 절제량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허리는 잘록해지고 가운데에서 받는 복부 조직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해도 문제가 없고 허리 라인은 잘록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죠. 피부가 심하게만 늘어졌다고 하시면 수술은 더 간단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 이것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부분을 정말 예쁘게 디자인해서 최대한 안 보이게 내가 원래 있던 주름에 맞춰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자르게 되면 굉장히 예쁜 게
제거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가 그대로 실현이 되는 수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나 얼굴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럼 요거 나머지 요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지만 복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 여기 잡히는 거 요만큼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거 없앨 수 있어요. 미니 복부 성형이라고 배꼽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래쪽만 이렇게 잘라주는 거, 그렇게 수술을 하시면 실제로 몸에 부담은 거의 없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복부 성형 중에서 미니 복부 성형을 하면 좋아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박이죠. 그러면 이제 뱃살은 많이 없는데 피부가 좀 처졌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대박인 거네요. 그럼요. 운동을 해도 다이어트를 해도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수술 외에 방법이 없는 그런 복부의 처짐이라든지 복부에 문제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게 정말 안전한 수술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가 복부 성형이거든요. 나는 정말 이미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꼭 복부 성형에 대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아트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